1449년 한양 의정부 87 노제상 황희가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18년간 나라를 이끌었던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서 위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 그리고 그날 밤 황희의 집무실에서 한 권의 장부가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정사에는 황희의 은퇴 이유가 노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의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런데 이 사건엔 공식 기록이 숨긴 빈칸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지웠을까?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오늘은 그 빈칸을 따라가며 마지막에 사라진 한 사람의 정체까지 닿아봅니다. 조선 500년 영의정은 2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중 절반 이상의 재임 기록이 1년도 채 안 됩니다. 최고 권력자라던 그들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까요? 더 이상한 건 어떤 영의정은 18년을 버텼고 어떤 영의정은 석 달 만에 쫓겨났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인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영의정이 아닙니다. 사라진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이미 결말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1455년 세조 1년 그날 아침 조회에서 영의정 황보인의 얼굴이 창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발표한 조서 한 장. 지금부터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한다. 이 한 문장으로 영의정의 권력이 증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만 기록이 짧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조 1년 6월 조에는 단 3줄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문서에 남아야 할 이름이 없습니다. 황보인의 반응, 다른 대신들의 의견, 백관들의 동요 모두 지워졌습니다. 1401년 의정부가 만들어진 날 첫 영의정 이서가 받은 직무 지시서에는 2가지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외교 문서 검토, 사형수 재심. 이게 전부였습니다. 나라 전체를 총괄한다던 자리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약첩의 마지막 줄이 찢겨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약첩이 아니라 인사장부였습니다. 좌의정은 이조판서를 겸했습니다. 문관 인사권입니다. 우의정은 병조판서를 겸했습니다. 무관 인사권입니다. 그렇다면 영의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사권이 없는 최고 권력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도 놓치지 않게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398년 조선 건국 6년차 고려의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최고 관직 이름도 판문화부사에서 영의정부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이름뿐이었습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이 영의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태종이 시몬을 공문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억울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영의정부사는 실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업무는 좌의정 박은이 처리합니다. 저는 그저 이름뿐입니다. 창덕궁 인정전 뒤편 의정부 청사. 영의정 집무실은 가장 안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넓기는 했지만 문서가 별로 없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 방에는 인사 관련 장부가 가득했지만 영의정 방에는 외교 문서 몇 장과 형조에서 올라온 사형수 명단만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의정부에 들렀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의정 어른께서는 참 한가로워 보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영의정은 쓴웃음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1436년 세종 18년 4월 74살 황희가 영의정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날 밤 의정부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황희는 밤새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에게 분산되어 있던 권한 6조에 흩어져 있던 보고 체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직접 전교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6조는 의정부에 먼저 품위하라.
의정부가 심의한 후 과인에게 보고하고 다시 의정부가 지시를 내리도록 하라. 의정부 서사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중심에 황희가 있었습니다. 황희의 집무실이 달라졌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육조 전체의 보고서가 황희의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인시오전 35시에 황희는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켜고 문서를 읽었습니다. 묘시에 세안을 하고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진시부터 사시까지 의정부 서사를 주재했습니다. 오시에 점심을 먹으며 다른 대신들과 비공식 논의를 했습니다. 미시부터 신시 오후 35시까지 6조 판서들의 개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시에 세종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술시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시까지 다음날 안건을 검토했습니다. 1449년 황희가 87이 되었습니다. 그해 황희는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세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의와 지팡이를 하사했습니다. 경은 조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죠. 집에서 편히 쉬며 큰일만 결정해 주시오. 하지만 황희는 매일 의정부에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이 떨려도 눈이 침침해도. 그리고 그날 밤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1455년 세조 1년 6월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전날까지 수양대군을 가장 강하게 견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이들은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군사 동원 하나, 인사 하나도 의정부를 거쳐야 했습니다. 즉위 후 세조의 첫 조치는 명확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한다. 대신 육조직계제로 돌아갔습니다. 육조의 판서들이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정부는 그저 형식적인 회의체로 전락했습니다. 영의정의 권한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그날 아침 조회. 황보인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침묵했습니다. 조용한 항복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그날의 기록이 단 3줄 뿐입니다. 육조직계제를 복구하다. 의정부는 외교 문서와 사형수 재심만 담당하다. 왜 이렇게 짧을까요? 누가 더 긴 기록을 지웠을까요? 다른 기록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날 밤 황보인의 집에서 문서를 태우는 연기가 올랐다고 합니다. 무엇을 태웠을까요? 기록은 여기서 끊겼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종시대 조정에 막강한 권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한노. 그는 좌의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이 아니었습니다. 김한노가 이조 판서와 좌의정을 겸하며 인사권을 쥐었을 때 영의정은 장순손, 한효원, 김근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김한노의 오른팔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의 실체는 좌의정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장순손이 인사건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좌의정 김한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김한노의 의견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영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숙종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인의 영수허적. 그는 좌의정으로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1680년 경신왕국이 일어나기 전까지 허적은 사실상 나라를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허적이 영의정에 오른 것은 그가 권력을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영의정 임명이 오히려 권력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던 겁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겼을까요? 좌의정은 이조 판서를 겸했습니다. 이조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했습니다. 승진, 전보, 좌천, 파직 모든 인사권이 좌의정 손에 있었습니다. 반면 영의정은 겸직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조율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인사권이 없는 최고 권력자. 이것이 영의정의 실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황희가 18년간 권력을 유지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황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자 황중생은 궁중창고를 절도했습니다. 적자 황치신은 아산 지역 전체를 개인 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황희 본인도 친분을 이유로 부정 인사를 저질러 관직을 삭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황희를 영의정 자리에 계속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사에는 없지만 승정원 일기 여백에 이런 메모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명나라에서 재상직 폐지를 논의 중. 당시 명나라 영락제는 황관과 황제 직속 기관을 강화하며 재상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조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양반 관료들은 재상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특별한 정치 기반이 없으면서도 청렴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재상으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황희가 딱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흠이 많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었습니다. 특정 당파나 가문이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를 정치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황희가 사직서를 낼 때마다 세종이 반려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황희는 벼슬에 욕심이 없는데 내가 붙잡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황희 본인도 은퇴 후 정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집안에 비리가 많았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록이 멈춘 지점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436년 황희가 영의정이 되던 그날 의정부 청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임 영의정 맹사성이 황희에게 무언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장부였습니다. 두꺼운 장부 한 권.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황희가 장부를 펼쳤을 때 얼굴이 굳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정사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1436년 4월 조.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다. 같은 날 승정원 일기. 영의정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하다. 어떤 권한이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워져 있습니다. 1449년 황희가 은퇴하던 날 그 장부가 사라졌습니다. 황희는 그날 밤 혼자 의정부 청사에 남았습니다. 새벽까지 무언가를 태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 의정부 서사제 폐지. 그리고 의정부 청사 전면 개조. 왜 청사를 개조했을까요?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없애려 했을까요? 영의정의 권력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왕과의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아마도 왕실의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신들의 비리 명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적 거래의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건 그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황희는 18년간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영의정의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백관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혼돈 속에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영의정 류성룡. 류성룡은 평양성에 남아 명나라 장수를 기다렸습니다. 왕은 의주까지 도망쳤지만 영의정은 전선에 있었습니다. 비변사를 장악했습니다. 군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순신을 천거했습니다. 훈련도감 설치를 주도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류성룡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598년 류성룡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명분은 전쟁 책임, 실제 이유는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 류성룡은 사직했습니다.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해 마을에서 징비록을 썼습니다. 징비록 마지막 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권력은 필요할 때만 주어진다. 필요가 끝나면 빼앗긴다. 류성룡의 경험이 녹아있는 문장입니다. 또 다른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원익,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6번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후 이원익이 첫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원익이 도성에 들어오는 날 백성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맞아들였다. 자발적인 환영이었습니다. 이원익은 청렴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당파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원익도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변사가 있었고 각 당파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이원익의 권력은 도덕적 권위에서 나왔습니다. 제도적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1555년 명종 10년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비변사. 원래는 전쟁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임시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대사를 모두 비변사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변사에는 누가 참여했을까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도승지, 병조참판, 한성부판윤, 무려 10명이 넘었습니다. 영의정은 비변사 도제조였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영의정 1표, 병조판서 1표, 표의 무게가 같았습니다. 의정부는 점점 형식화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비변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영의정이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변사 도제조인지 영의정인지 모르겠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졌습니다. 당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은 명예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실권은 비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에게 있었습니다. 1800년대 순조, 헌종, 철종시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영의정이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외척과 세도 가문에게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그저 장식이었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끊겼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